예, 앞서 취재기자와 함께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들도 정리해드렸습니다만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올해 전망, 내년 상반기 전망까지도 좀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 상황들도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다만 요즘에 나온 이런 최근의 수주 소식부터 인수합병 소식 이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좀 시장과 함께 반도체 주가들을 좀 붐업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기업 상황들은 어떻고 또 시장 상황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NP미디어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큰 그림에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금 동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부터 한번 변리사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메모리 반도체는 D램이랑 낸드 플래시가 결국 주력일 텐데 네. 이 두 반도체 모두 가격은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D램은 재작년에 한 $7, $8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2점 후반대 가격을 지금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D램이 일시적으로 그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 가격 하락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최근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인텔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부 제조 포기 선언,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있겠죠. 미중 무역 분쟁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계 3위 반도체 국내 회사인 화웨이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화웨이가 미리 대비를 하느라고 재고 비축을 하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느라 9월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12%나 올랐었죠. 예. 네, 그래서 화웨이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1,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합쳐서 연매출 10조 원이 판매처를 다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특히 삼성전자는 3%밖에 안 되지만 하이닉스는 10% 정도 되는 매출처가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예. 직격탄을 맞은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화웨이가 부진하면서 다른 스마트폰 업계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그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이 화웨이만 할 뿐이 아니라 중국 반도체 생산 업체인 스미게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 역시 국내 반도체 업체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보니까 관련 기업들은 좀 그때 당시에 과매수 상태에 빠졌었고 하다 보니 수요가 하반기 들어서는 좀 감소하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전망이 좀 어두웠었는데 오히려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좀 신경을 덜 써도 되겠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 중간에 화웨이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방금 전에 취재기자와도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과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객사를 잃은 것에 대한 타격은 있겠지만 이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부분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시장 점유율도 있단 말이죠. 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를 잃었지만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삼성전자의 화웨이 의존도가 많이 높지는 않기도 했고요. 또 서버 쪽으로 좀 수요가 좀 급증을 하면서 서버 쪽에서 많이 메꾼 상황입니다. 예. 서버 쪽 D램이 많이 팔렸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직 스마트폰 다른 데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올라오진 않은 상황이다 보니 미래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당장은 아무튼 쉽지는 않죠. 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가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네.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우리 대표님께서 더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 막 전환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생각보다 둘 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변리사께도 여쭤본 거고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에게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대표께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38개가 들어갑니다. 예. 그중에 19개가 삼성전자랑 퀄컴 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제재를 구해서 이 약점을 중국의 약점을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앞서 변리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점유율이 화웨이 매출 비중의 점유율이 현재 11%이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3%입니다. 결국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화웨이 타격이 적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다른 업체들 고객사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충격을 봤었을 때는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갈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앞서 드렸던 것처럼 제조사에 대한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화웨이 실적을 조금 상쇄시키고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8만 원 수준이 PBR 1배 수준입니다. 근데 이 화웨이 제재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메모리 쪽 관련돼서 수요 리스크가 작용을 함에 따라서 이 3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현재 근데 이 경쟁사들이 화웨이에 대한 마켓쉐어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또 공격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생산량 출하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하이닉스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지가 예. 또 관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5G에 대한 이 대세 흐름이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연간 판매 대수는 약 14억 대 수준, 작년에 한 13억 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예. 이 14억 대 수준을 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세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스마트폰 경쟁사들이 충분히 이 화웨이의 물량을 좀 대체할 수 있다고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플랫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종합을 해보면 SK하이닉스는 어쨌거나 또 다른 고객사를 찾는 게 일단은 급선무인 것 같고 누리고 있는 산업군에서 또 얼마나 또 선방을 해낼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3.2% 정도 비중이 낮긴 하지만 이거 액수로 따지면 그래도 매출 7조 원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만회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예전에 우리 그 LCD 때 생각처럼 반도체도 중국이 한번 마음먹고 뭐 따라잡으려고 하면 온갖 인력과 돈을 쏟아 부으면서 어쨌거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따라오는데 사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워낙 초격차를 이루고 있고 무엇보다 기술력이 워낙 중요한 업계라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LCD는 뒤집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OLED 전환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 정부는 저성장 이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 거의 무한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도 이제 뭐 수백조 원대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제 IT 기업이 철저히 메모리가 한국에 의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중 무역의 한중 무역의 적자가 이 반도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칭화유니, 창시 메모리, YTMC, 스믹 이런 대표적인 중국 기업의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3D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고 해요. YMTC가 128단 3D 낸드 플래시 개발 소식을 발표하였고요. 예. D램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창신 메모리 테크에서 8GB DDR 4세대 D램 양산을 시작하였다고 발표는 하였습니다. 이 발표 내용만 보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전혀 다를 게 없죠. 거의 뭐 다 따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D램은 아직 뭐 기술력으로는 좀 여유가 있다고 보고 3D 랜드는 공정 설계와 소자 특성의 진입 장벽이 D램에 비해서는 높지 않아 추격이 좀 빠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발표들이 좀 과장 보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예. 발표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판매가 그렇게 돼야 말이죠. 예, 보여주지는 않는데 발표는 했으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뭐 교수님들 학계에서는 아직은 2, 3세대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의주시는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본을 뒤집을 때 추격할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은 아직 멀었다라고 평가했는데 그 기술 격차는 굉장히 단숨에 따라 붙었거든요. 예. 중국도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언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한국의 인력들을 지금 많이 아직도 데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가장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한국의 고급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추격도 사실 굉장히 가시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 128단 3D 낸드 플래시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거보다 더 이제 고위 기술력에 대해서 개발이 아니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격차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인력이 유출될 수 있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리스크로 봐야 된다.
라고도 짚어봤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기업들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SK 하이닉스 걱정도 많고 반대로 기대도 주가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올라갈 게 많을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께서 SK 하이닉스 기업 어떤 기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업 부분과 그 현재 지분 구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분에서는 반도체의 현재 매출 비중이 100%입니다. 그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D램과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저장 기억인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전원이 켰었을 때 이 저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휘발성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전원이 꺼지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켜져 있는 동안 정보를 저장해서 주로 컴퓨터의 메인보드나 동영상 및 3D 구현을 위한 그래픽 메모리 휴대용 기기 구동을 위해서 모바일 메모리들, 모바일 쪽에서도 메모리가 현재 D램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에 따라서 서버형 D램이 급증을 했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 때문에 이 서버 D램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처럼 이 클라우드 컴퓨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D램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 부분이 좋았다. 그래서 향후 IoT나 이 자율주행까지의 기술에 대한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D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낸드 플래시, 플래시 메모리 부분은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흔히 말해서 켜져 있지 않았었을 때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게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국은 뭐 어떤 PC가 꺼져 있을 때도 데이터들이 다 기억이 남고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MP3 플레이어나 이 메모리 카드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급성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결국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노트북 PC, 서버, 스토리지 쪽 관련해서 이 다양한 제품에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장착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이 두 가지의 사업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정보의 처리를 목적으로 이 만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센서 쪽 관련돼서 이 주력이 뭐냐면 하이닉스가 CIS 이미지 센서를 합니다.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정보 처리를 기능을 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미지 센서인 이 빛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영상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사진이나 이런 영상, 동영상에 있던 이미지 같은 것들은 이 정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부분은 스마트폰이나 이 DSR 쪽에서 전통적인 수요처가 있었는데 이 스마트 TV, AR, VR 쪽으로 해서 이 자율주행까지 확장을 함에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구분이 되실 것 같고요. 지분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구조는 현재 SK 반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SK텔레콤의 지분율이 현재 20% 정도로 이제 최대 주주로 있고요. 이제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11%로 갖고 있습니다. 기타 외 자사주 6%를 제외한 이 소액주주들이나 이 개인주주들을 합해서 한 6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구조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앞에서 이제 비메모리 분야와 메모리 분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파이 자체도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 훨씬 크기도 하고 앞으로의 먹거리에 있어서도 여기가 훨씬 전망이 좋을 텐데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주가 흐름도 그렇고 전망도 좀 엇갈렸던 것이 물론 삼성전자는 뭐 스마트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애초부터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어쨌거나 청사진을 내놨는데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좀 덜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의 타격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것도 사실인데 글쎄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인텔에서 설계와 제조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7나노미터 CPU 분야에서 일부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맡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업계가 좀 난리가 났죠. 파운드리 업계들은 아주 뭐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제 기대감이 높다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에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파운드리 전문 자회사인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를 통해서 파운드리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 수요의 사업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르는 중이긴 합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어요. 또 이제 중국 우시의 파운드리 공장을 준공하고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청주 사업장의 라인을 우시로 순차적으로 이설할 것이다. 또 우시를 핵심 기지로 육성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시스템은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TSMC나 이제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통신 그래픽 칩 분야가 아닌 CMOS 이미지 센서, 뭐 DDI, 디스플레이 구동 드라이버, PMIC, 전력 관리 칩 등 다품종을 이제 소량 생산하는 전략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SK 하이닉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투자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또 중국에서 워낙 팹리스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수요를 받아낸다면은 매출 분야에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렇게라고 보기에는 동부하이텍, DB하이텍보다 좀 아래인 10위 밖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좀 갈 길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좀 미래 전략을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SK 하이닉스의 실적 추이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2분기 실적을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5조 8천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반기 대비했을 때 누적적으로 봤었을 때 실적이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실적을 기록했던 게 최근 3년을 봤었을 때 바로 2018년 실적이었거든요. 2018년에 매출이 40조 원을 지켰었습니다. 그때 누적으로 연간으로 봤었을 때 현재 근데 2분기까지 봤었을 때 15조 정도 지켰거든요. 근데 3분기, 4분기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2분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간 실적은 30조가 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요 사업 부분에서 매출 유형 품목을 살펴보면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 MCP 쪽 관련해서 산업용 전자기기 쪽으로 이 100%의 현재 매출 비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2분기 생산에 대한 가동률을 보니까 그래도 100%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풀캐파가 돌아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선방을 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서는 아무래도 이 서버용 디램의 이 선제적인 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2분기 실적은 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지금 재고가 쌓여 있거든요. 그럼 또 재고 소진에 부여된 부분들은 이 이익단에서 좋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단에서는 좀 실적을 조금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이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7조 6천억, 그중에서 디램은 5조 2천억, 그리고 낸드 쪽 관련해서는 1조 9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1조 2,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때 누적으로 봤었을 때 2조 7천억이고 2분기 때 2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달성했거든요. 근데 3분기 때는 1조 2조 3천억 정도 달성을 해서 디램 쪽은 1조 6천억 정도 나오는데 낸드 쪽에서는 좀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결국은 디램 출하량 부진과 이 낸드 쪽에 대한 가격 부진에 대한 영향이 이 영업이익 단에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매출은 7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조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천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좀 받지 못하고 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이 바이트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투자가 축소를 인해서 광고 쪽 수익 감소로 인해서 페이스북도 같이 이 투자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서버 디램 쪽에서 굉장히 축소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추이까지 살펴봤고요. 두 분께 짧게 질문 하나씩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변리사께 SK 하이닉스 특허 보유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SK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 특허는 한 3만 개 정도 지금 가지고 있고 매년 한 2,000개 정도 재미없는 그래프를 보이면서 특허 출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 이제 뭐 보유 개수보다 중요한 건 이제 핵심 특허가 되겠는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특허청에서 한 특허 우수 기술 그 상을 받았는데 그 특허가 이제 소자 분리막을 구비한 반도체 장치, 이를 구비한 전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코너 쪽에 이제 왕축막을 가져가게 되면서 전자 집중도를 좀 떨어뜨리겠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집적도가 증가하고 형성 공정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D램 20나노급, 10나노급이 4세대 제품 생산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는 지금 강한 특허에 굉장히 관심 많아서 내부적으로 이제 혁신 특허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등록 특허 제10-21이 4973호를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데이터 열화가 발행할 수 있는 메모리 셀들에 대해서 전화를 재충전하는 리프레시를 수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능과 매출 중대 효과가 있었고 대상으로 많은 돈을 받았겠죠. 또 이제 특허 분쟁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13년간 팹리스 회사인 램버스와 이제 특허 소송이 종결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넷리스트와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 4년간 특허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 8월 이제 ITC에서 열린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고 넷리스트가 이제 항소를 포기하면서 ITC에서의 침해 분쟁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ITC에서 패소에도 불구하고 넷리스트는 이제 미국의 지방법원에 침해 소송을 이제 별도로 제기를 하면서 아직 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넷리스트는 SK 하이닉스 특허 소송에서 이미 미국, 중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이제 패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추가로 제기하는 것이 로열티 계약을 노린 이제 악의적인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 분쟁까지 간단히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SK하이닉스 탄력받고 그러면 계속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좀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슈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좀 소폭의 상승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85,000원 선으로 좀 단기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 때 인텔 쪽 관련된 부분 이슈로 인해서 이 매출처가 좀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매출액이 늘어나면은 그때는 좀 더 다시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85,000원 선에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 봤었을 때는 이게 상승 깃발령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7만 원 선 초중반에서는 그래도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고 있기 때문에 72,000원 선 라인에서는 좀 매수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현재 구간에서 한 10%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시총이 큰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올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들어가려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취하시고 8만 원대, 85,000원 선에서 중단에서는 좀 매도 대응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85,000원대 목표 주가 잡고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원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